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또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를 골라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네. AI 반도체 얘기도 네, 또 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죠? 네. 뭐 그건 말고 할 게 많네. 뭐 로봇도 있고 그죠? 뭐 방산도 있고 그죠? 오늘은 암호화폐, CBDC, STO 비슷한 듯 다른 듯 삼형제. 그죠? 네. STO 같은 게 좀 주목을 또 좀 최근에 받았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가상화폐 얘기부터 하면 그러니까 ETF 승인 기대감으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급등하고 관련주들도 꽤 오르고 그랬어요. 일단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우선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해당 그 암호화폐 가격들이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암호화폐를 공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투자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치빠가 중요하구나. 치빠 전략. 왜냐면 이 시세라는 게 저도 암호화폐를 정말 좋아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세가 아직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암호화폐가 처음 상승할 때 이 비트코인이 뭐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그럼 다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온라인 거래가 돼야 되고 비트코인이 일간 변동성이 3% 이상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 화폐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7년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흥행한 지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간 변동성은 좀 3% 이상 나오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어떤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긴축 우려 완화에 따라서 대체 수단으로 평가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우상향하면서 이제 CBDC랑 STO라는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뭐냐는 거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 설명하면 네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 많지 않고 그죠? 네. 말씀하신 하나의 자산으로서 그죠? 네. 예, 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지금 하려고 ETF 승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혹은 대체 자산으로서 네네.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거고요. CBDC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CBDC 정의를 좀 한번 해주시고 동향이 어떤지요? 네, 우선 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개념은 쉽습니다. 이제 민간 가상화폐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데 저는 아직은 그 CBDC가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뭐 통과해야 되는 법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뒤흔들고 막 이 화폐는 권력이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는 권력자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 암호화폐나 이런 건 다 디지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원장이 다 공개되고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중앙은행 화폐를 대체한다고 그래서 결국 디지털화로 가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뭐 지금 화폐를 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논의가 되는 듯 하면서 멈춰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결제의 수단으로서 뭐 카드로 하느냐 칩으로 하느냐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박사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저는 일개 소비자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간편하게 활용할 네, 그렇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관점 생각을 해온 거고 이제 맞습니다. 약간 권력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한테 패자를 넘겨주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고 뭐 이제 언젠가는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고 CBDC를 우리가 간편하게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그 화폐를 사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지금은 네. 그 관련주로 맞아요. 수익을 내보자 그런 거 말씀 좀 잘하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저 거리에서 거린들도 QR 코드로 돈 받는다는 거 하잖아요. 저번 올림픽도 비트코인을 결제했었고. 자,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투자자 네.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더 쉽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에서 최근에 활성화하고 있는 게 이제 STO란 말이에요. 그죠? 네. STO는 어떻게 개념 전이가 돼가고 있고 어떻게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걸까요? 네, 우선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에 터치 없이
이제 민간 대 민간으로 거래가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신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좀 들어온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상자산을 정통적인 증권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가상화폐를 이제 주식처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STO 이 증권의 토큰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온라인 투자 계약 증권이다. 그냥 이 화폐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형 자산에 대해서 투자 권리를 주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 계약 증권을 이제 보통 증권사나 신탁 가서 종이로 쓰거나 아니면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 STO는 완전 온라인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 STO를 공부하면서 NFT랑 헷갈렸거든요. 그럼 NFT랑 뭔 차이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NFT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투자성이 없는 정말 그 자산에 국한돼 있고 같은 상품끼리는 고유 번호가 있어서 대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이거는 이제 ICO라고 하죠. 코인을 상장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1시간 공부하면 너도 ICO 할 수 있다. 근데 STO는 실물 투자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걸 만족시켜야 되지만 STO를 발행할 수 있고 이 테두리를 증권사가 보증해 준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조금 허황되다. 이제 너무 우리 근거리 안에 없다 이런 관점이 있지만 네. STO는 얼마 전에 열매 컴퍼니 그다음에 열매 컴퍼니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추이가 살아있고 뉴스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달라요. 암호화폐 그다음에 CBDC, STO. 암호화폐는 이제 본인들은 화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화폐가 가상화폐, 암호화폐로는 화폐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CBDC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이고 여기 화폐거든요. STO는 화폐는 아니고요, 그죠? 자산. 네. 자산을 증권화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뭐 것들, 조각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자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뭐가 관련 주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관심사잖아요. 관련주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을 소개를 드린다고 해서 매수해서 막 몇 달씩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좀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략을 해볼 만하다 하지만 소액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기술 투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투 관련 종목이고요. 네.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이제 그런 창투 신규 기업들에다가 자금을 좀 유치해주는 그런 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관련 종목들이 딱 이거 관련주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맞아요.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관련주 중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까 이 부분은 그날 당일 시세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그 전에 그죠? 네. 그 이전에 이제 증권주였다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기업 계열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뭐 CBDC 관련으로 움직였다가 STO로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야놀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야놀자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 투자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ST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람다 256의 또 투자 지분을 갖고 있어서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야놀자 나스닥 상장 뉴스 나왔을 때도 하나투자증권을 움직일 수 있다 좀 보고 있고 네. 한네트는 진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강한데 유일하게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변동성이 유일하셔야 되고 한국 컴퓨터에서 VAN 부가가치망 사업을 목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현금 자동 지급기 CD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지하철 가면 이제 네. CD기 보면 이제 한네트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어요. 이 CBDC STO가 금융권에 진출하지 않은 구역을 공략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시세가 나와 있는데 한네트의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우리가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구역에 CD기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CBDC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TO 관련해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뺄 수 없다 그렇죠. 판단됩니다. 네. 전자 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고요. 하나증권과 STO 사업을 협력을 맺으면서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하나증권에서도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정말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발빠르게 STO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은 갤럭시와 머니터리 괜찮다. 매매를 못해라고 하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서울 옥션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은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서울 옥션 블루가 이제 서울 옥션 자회사인데 비상장 기업이죠. STO 사업을 영위를 하는 이 기업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도 다 보고 있는데 차트는 조금 위험해요. 지지걸 이탈하는 부분이고 제가 변동성이 꽤 있어요, 이런 주식.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고 편집이 돼서 업로드가 되더라도 반드시 매매할 때는 지지 구간, 그다음 뉴스,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올 때는 뭐 하루에 뭐 20%씩 올랐다가 그죠? 네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잊혀질만 하면 또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죠. 네. 그 STO도 한 2주 전 뭐 관심이 있다가 요즘 지난주 이번 주에 STO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조금 흐름이 짧아서 이제 걱정인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게 좀 엮여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STO 그러니까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안정적인 기업은 어디 있을까?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의 주의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우선은 좀 아쉽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좀 지지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도 오늘 이탈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사실 거 아니니까 좀 그렇죠. 예. 체크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STO랑 CBDC 관련 종목들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오버슈팅 나온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우리 업비트 가시면 시세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43,000달러에서 44,00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지구간 이탈 없이 상승을 하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원래 한 2,600, 2,700에서 거의 뭐 100%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STO가 부각된 시점부터는 사실 10%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STO 관련 종목들은 바닥 대비 거의 40%,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가격과 좀 궤를 맞춰가고 있다. 오히려 이 편집본을 확인하고 나신 구독자분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물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좀 경쟁력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년마다 다가오는 반감기가 되면은 수요는 균일하다 고정하고 공급이 줄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1월 초중쯤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저는 이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승인 일정까지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기 차익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에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CBDC를 위한 공공 인프라가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창용 한 총재도 경제의 디지털화를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CBDC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열매 컴퍼니 이 투자 계약 활용한 첫 청약 사례가 STO 시장에 눈길을 주고 있고 제가 자막에는 포함을 안 했는데 이 STO 시장이 2025년까지 거의 40조에 육박할 거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TO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서 3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됐고 조각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스 스탠다드가 싱가포르에 진출하면서 STO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이게 성장 섹터가 이게 좀 위험한 게
부정적인 뉴스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는 뉴스를 줬을 때 내가 이 기대감을 주가에 얼마나 반영을 할까, 이 부분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이 만족이 되고 있으니까 지지구간 확인하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가 보유 기간을 이제 정해야 되죠. 그다음 손절가 정하셔야 되고 2주 안에 CBDC 뉴스, 뭐 CBDC나 STO 뉴스가 안 나오면 짧게 마무리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떠난 다음 STO 뉴스가 뭐 더 나온다든가 뭐 시장 규모 확장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든가 그때는 슈팅이 나올 거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적을 보면서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정말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참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하기보다는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네. 암호화폐, CBDC, STO 관련된 전략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까? 또 알려주실 기업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네. 제가 탑픽을 준비를 했는데, 탑픽 좋아요. 네, 탑픽을 준비했는데 오늘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치면서 봤는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뭐 서울옥시나 이런 종목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준비한 탑픽만 21선 위에서 반등을 했죠. 21선 위에서 반등이 오늘 뭔데요? 기업명을 외국인 말씀 안 순매수. 하셨어. 기업명을 아직 얘기 안 기업명. 하셨어. 기업명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 네,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제가 4,700원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5,300원부터 5,15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는 제가 4,400원 말씀드리고, 얘도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하루에 보니까 봉이 뭐 긴 막 이걸 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뭐라 그래? 창처럼 찌르는 뭐 꼬리, 닷지? 윗꼬리가 엄청 많은데 올라오면 또 이제 그 차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까 이제 5종목에 대한 차트를 예. 다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은 거의 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 주가가. 그래서 한국정보 인증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인증서의 발급 및 PKI 솔루션, 그다음 OTP 제품, 이제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해야죠. 이제 어르신들 네네. 보면 이제 OTP 갖고 다니시잖아요. 아니 저도 있는데 어르신이라 그러면 이제 회사원들, 네. 회사원들 갖고 다니는 그래서 OTP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서울 옥션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한국정보인증 역시도 연간 실적, 분기 실적 안정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업이 가상자산 서비스, 지문인증 서비스 사업의 분야로 확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플랫폼에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실제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합쳐서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코드라는 기업인데 한국정보인증이 코드와 파이랩 테크놀로지와 함께 웹3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랑 수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개 종목에다가 한국정보인증까지 6개 종목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수급 사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조금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을 관심종목에 6개 넣어놓고 3일 정도 지켜봤을 때 한국정보인증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혹은 뭐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란 말이 요즘 더 표준화돼 있죠. 암호화폐, 그다음에 CBDC, STO 관련해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얽혀 있고 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데 그 히스토리나 말씀은 그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그죠? 누가 모여서 관련된 회의한다, 이런 걸 정보만 알고 있으면 그런 얘기 나올 때 주가가 빵 뜨거든요, 그죠? 그럴 때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한네트,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하고 서울옥션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종목이고, 플러스 한국정보인증까지 관심주로 좀 찜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